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시험 직전에 꼭 한번 함께 리마인드하고 싶은 판례 그 두 번째인데요. 오늘 판례가 꽤 길어요. 그리고 이 판례는 제가 GS 연기 때부터 GS 3기 때까지 각 기수라고 할까요? GS 연기부터 GS 3기 때까지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했던 판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실 텐데 2022년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출제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꽤 길어서 러닝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의 속도, 말의 속도죠. 속도를 조금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펜 모양이 보이시나요? 세모 택시, 아이고 이게 뭐지? 갑자기 세모 택시 노동조합이 있어요. 갑자기 줄이 쭉 꺼져서 무진장 당하겠습니다. 자, 여기 펜 모양이 보이시나요?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있는데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에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전국 택시 산별 노동조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산업 노동조합하고 다르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국 택시 산별 노동조합이 있는데 요 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고 1은 누구냐? 원고 1은 또 뭐가 이렇게 거졌네. 원고 1은 누구냐? 원고 1은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의 뭐뭐 택시 세모 택시 분해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또 간만에 쓰니까 아직 버벅거려요. 죄송합니다.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이에요. 산업 노동조합 뭐뭐 택시 분회장으로 재임하다가 원고 1이 자, 요 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이고 원고 1은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 땡땡 세모 택시 분회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요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어디냐? 바로 요 세모 택시 노동조합은 또 선이 거졌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 노동조합이 위에 있는 노동조합 바로 이 노동조합을 얘기를 합니다.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얘기를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렇게 내려가서 그런데 요 원고 1이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위원장이 된 다음에 요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 다음 소외 1이 우리가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택시 산별 노동조합인데 소외 1이 전국택시 산별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누구예요? 우리 원고 1이 요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위원장이 됐죠. 요 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 전국택시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고 1이 누구고 소외 1이 누구고 그리고 가입 신청하고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이거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인준장을 받았구나. 이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아서 막 선이 지 맘대로 거지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인간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참가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요 참가인은 땡땡땡땡 주식회사예요. 변경전의 상호가 세모 택시 주식회사예요. 이 이름 보면 요 위에 있는 원고 1과도 관계가 있는 회사구나. 아시겠죠? 세모 택시 주식회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외 2가 나오는데 요 소외 2는 참가인의 상무이사예요. 참가인, 참가인, 뭐뭐 택시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뭐뭐 택시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데, 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이에요. 직급이 꽤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세모 택시 분해가 등장합니다. 다시 전국택시 산업이에요. 산별이 아닙니다. 산별은 어디 있게? 산별은 여기에 있죠. 여기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은 여기 있습니다. 산별노동조합은 원고노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이에요. 산업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참가인 이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 1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원고노동조합은 산업이 아니고 산별노동조합입니다. 원고노동조합, 즉 원고 1이 요 원고노동조합에 가입 신청해서 인준장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 원고 1과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 여하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고 1과 소외2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 참가인의 상무이사, 대표이사 아드님이시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인 요 소외2와 우리 주인공 원고 1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주요 쟁점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주요 쟁점으로 볼게요. 넘어갑니다. 주요 쟁점은 소외2가, 즉 상무이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거냐, 소외2가 상무이사가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거냐, 그리고 소외2가 요 원고 1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그 다음 원고노동조합, 아이고 까먹었다. 그죠? 저도 까먹었어요. 원고노동조합은 누구냐?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입니다.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인 이 원고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외2 상무이사님의 발언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요게 이제 주요 쟁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판례로 넘어가 볼게요. 판례. 주요 내용은 이제 얼추 머릿속에 기억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로 넘어가는데 얘를 살짝만 조정을 해볼게요. 얘를 아이고 좀 조정하다 또 시간 가겠네. 요렇게 올려서 자, 가봅시다. 그리기로 두께. 좋아요.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것도 이제 주요 쟁점이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특정 노동조합, 여기서 특정 노동조합은 원고 노동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렇게 올라가서 판시사항은 쟁점들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판결 요지로 가겠습니다.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좋아요. 목소리가 좀 크면 볼륨을 줄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조법 제2조에서 사용자란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게 주요 쟁점이 그거니까 소외2 상무이사님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느냐, 이게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요 판례 문구가 나옵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아, 그렇구나. 이런 문구 쓰셔야겠죠. 이 문제가 올해 나오면 좋겠다.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많이 봤던 단어다.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도로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의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아니다.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으로 특정 노동조합, 여기서는 원고 노동조합이죠. 아까 설명했던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 특정 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이죠. 원고 노동조합이에요. 요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기로 돌아가시면 자, 원고 1은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됐고 땡땡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위원장이 되었고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요 땡땡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이 원고노동조합이에요. 여기 가입 신청하고 인준장을 받은 거죠. 그러면 특정 노동조합은 요 원고노동조합입니다. 자, 다시 갑시다. 다시 가서 꺽쇠가루 5번 갑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즉 회사,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죠. 여기서는 참가인이에요. 참가인. 0000 주식회사, 개명전 상호는 세모 택시 주식회사 뭐 이거잖아요. 그쵸?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 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업주에게 있다. 요것도 반드시 현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넘어가시고 요 사실관계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사실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 원고 1은 참가인 상무이사, 소외투 상무이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투 요 상무이사는 원고 1에게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기존에 제시하였던 세 가지 안을 언급하였다. 이것을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하는데 요 발언은 어떤 내용인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우리가 쟁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투가 아까 이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버벅거렸었죠. 아, 이거 다시 떠올리니까 좀 부끄럽네. 소외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이게 쟁점 중에 하나죠. 소외투는 상무이사예요. 문제가 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쟁점이 된 발언을 하셨던 그분이죠.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의 상대방의 사용자에는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2009년에 이미 판결이 났어요. 판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아까 봤던 거지만 복습합시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그 다음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우리가 요 쟁점에 대해서 쓸 때 요 판례가 낸 근거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랬잖아요. 요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득점이 나와요. 판례가 내세운 결론만 쓰면 고득점 절대 안 나옵니다. 판례에서 이유를 말해줬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거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서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비염이 있어서 코를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84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우리 조문의 체계 및 규정의 문헌 등에 비추어서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 아하, 81조. 오케이. 여기, 그쵸? 네네네네네네네.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뭐냐?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당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례 참조하시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요 문구 꼭 들어가야 돼요. 분호 유형이 다양하고 오케이.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이 문구도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원심이 소외투 우리 상무이사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건 정당하다. 됐죠? 네. 오, 소외투 상무이사님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 나옵니다. 발언. 이 원고 1과 상무이사가 나눈 소외투가 나눈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오케이. 쭉.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문구죠.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알았다. 자, 그 다음 소외투가 참가인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이죠. 높은 직책, 직급, 권한이 있겠네요. 그죠? 그가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참가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외투가 참가인 회사의 요 상무이사님이 참가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아하, 원심 잘했다 이 얘기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이거는
아까 봤던 판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발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1안은 뭐냐? 원고 1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으나 제3자 소의 원을 개입시키지 말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제2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택시 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 그 다음 제3안 세 번째 발언은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그만두면서 발생한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아가 소의2는 원고 1로 하여금 요 세모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고 1이 결성한 세모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 특정 노동조합이죠.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원고 노동조합과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했으니까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오케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 정당하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칭찬한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에 대해서 원고 노동조합이 원고 이렇게 가입 신청하고 다시 갑니다. 다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다시 왔어요.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요 뭐뭐뭐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누구예요? 원고 1이 요 뭐뭐 세모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위원장이 되었잖아요. 요 세모세모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좀 지저분해도 이해가 가시죠? 막 지우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 요 이렇게 여기다가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하고 인준장을 받았다. 자, 그러면 다시 판례로 갑니다. 원고 노동조합이 이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이 굳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오케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8년도 판례가 있다. 그 다음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제 도식을 다시 안 봐도 되겠죠.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해요. 이 특정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명의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 노동조합이 앞에서 계속 말했던 특정 노동조합이죠.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 노동조합에게도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우리 판례의 결론도 대법원의 결론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 발언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건 아까 봤던 판례예요.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다만 이거 꼭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 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 뭐에 대해서 선임 및 업무 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업주에게 있다. 이 문구 꼭 쓰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타임이 25분 가까이 갔는데 조금 빠르게 배속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처럼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